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선영 58살 주부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주택에서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고 집에 와서는 술에 절어 있거나 짜증만 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부산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소리가 아파트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데 코끝을 스치는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가스 냄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창문을 열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빗방울이 흘러내린 얼굴, 낮고 침착한 목소리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점검 온 박재호입니다. 그는 낡은 주택을 둘러보며 주방과 창고를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배관에서 미세 누출이 있네요. 잠깐만 손전등 좀 비춰 주실래요? 저는 그의 옆에서 조심스레 손전등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별것 아닌 스침이었는데 잊고 있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애써 복잡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어서 간단한 보수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참 전부터 느낄 수 없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닌 진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하던 순간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재호 씨가 급히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전해질 겁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머물던 그 순간 담요의 온기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덮은 건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2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의 차가운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이어서 더 솔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바로 연락 달라며 그가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써 주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이 남긴 수원의 빈집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낡은 지하실에서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습한 공기, 차가운 기운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섭고 떨리던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은 남편이 아니라 재호 씨였습니다. 선영 씨, 지금 어디십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40분 뒤 지하실 입구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의 불빛이 제 어둠을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저를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 묘한 정적, 그리고 자꾸만 마주치는 시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네요. 그의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고백의 문턱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 그와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과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날이면 재호 씨는 집 앞까지 와서 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손이 닿았고 눈빛이 멈췄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갑게 버려진 여자인데 재호 씨 앞에서는 다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마다 남자 끌어들여?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자기야, 오늘 못 가서 미안해. 내일 호텔에서 보자.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선 고함과 비난뿐이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겐 그렇게 다정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의 뒤를 쫓으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호텔 예약 문자, 다정한 카톡 사진들. 모두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린 끝났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전등을 달아주던 재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혹시 저처럼 긴 시간 외로움과 배신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불은 언제든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